안녕하세요, 멘터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식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개인의 모든 행동 뒤에는 하나의 원동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원동력은 모든 관계로부터 재정 문제, 육체, 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나에게 영향을 미칠 그 원동력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은 토니 로빈스가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통해 이 원동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이 원동력은 바로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방향이자 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는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망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이 끝까지 실천하지 못합니다. 바로 행동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무의식인 원인을 다루지 않고 자신의 행동, 즉 결과만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으려는 무의식의 원동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명히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동물이나 기계같이 그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며 살면서 불행한 미래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단을 미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 순간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냥 미루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너무 오랫동안 미루다가 갑자기 압박감이 느껴서 즉시 그 일을 처리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순간 고통과 기쁨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나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그 일을 미루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의미이지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각한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내면에 있는 개인의 힘을 끌어내 행동에 돌입하며 삶을 바꾸기로 결단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때의 내가 겪은 고통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긋지긋해.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바뀌어야 돼. 라고 말했던 때가 바로 고통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마법의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행동을 취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은 물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의식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들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경험들은 사실로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당시의 감정, 기쁨이나 고통과 함께 저장됩니다. 우리가 강렬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고통이나 기쁨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을 때 어떤 독특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은 신경회로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독특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의 감정도 되살아나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스토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은 애당초 마약이나 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마이클이 너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단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어렸을 적 그의 가족 중에 술에 취하면 볼썽사납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두어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면 집안의 물건들이 박살나고 항상 그 외 가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후 마이클은 술을 마시는 일은 극심한 고통과 연관시켰죠. 그래서 마이클은 술과 마약을 지금까지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확고하게 믿어온 술은 고통이라는 강력한 해석관이 몇십 년 동안 굳혀지고 뿌리내린 깊이보다 더 강력한 기쁨의 감정이 술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이 공식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판단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수십만 가지의 술은 고통이다와 같은 감정적인 직관신경 연상으로 무의식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을 무엇에 연결시켰느냐가 우리 삶에 연쇄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런 무의식을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를 역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행동이나 감정적인 패턴을 극심한 고통과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런 행동이나 감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고통과 기쁨의 힘을 이용해 결단을 미루는 습관이나 약물 사용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런 말을 했었죠.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외부의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든 그 고통에서 벗어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기쁨에 대한 연상을 우리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그저 되는 대로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동물이나 기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행동은 어린 시절 친구들, 부모, 교사, 코치,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 등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기쁨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영향이 언제부터 내면에 들어와 프로그래밍 되었는지 알 수도 혹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한 말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상을 받은 경기나 창피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 전과목 수를 받거나 또는 낙제점을 받은 성적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에 영향을 미쳐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고통과 기쁨을 무엇에 연결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 한다고 해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고통에 연결하고 담배를 끊는 것을 기쁨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기쁨과 연결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에 또는 담배를 끊으면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워서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금연자들이 증명하고 있죠. 바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연결을 바꾼 그날의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5단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한 내 무의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5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내가 몰랐던 많은 나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첫째,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4가지 행동을 적는다. 체중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담배를 끊는 것일 수도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다시 소통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위에 적은 각 행동에 대해 다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적는다. 나는 왜 그동안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 행동에 어떤 고통을 연결시켰는가? 셋째, 그런 부정적인 패턴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누렸던 기쁨을 모두 적는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몬드 초콜릿, 감자칩 한 봉지, 탄산음료에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을 빼기 위해 그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고통은 피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를 즐긴 것입니다. 이리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적어본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꼭 전화해야 할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2년, 3년, 5년 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정직하게 답해보는 것이죠. 이미지적 측면에서는 육체적 에너지 수준과 자존심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재정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감정은, 예를 들어 대답이 그저 살이 빠지지 않겠지 라는 식의 말은 안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과 연결된 다양한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다섯째, 당신이 지금 당장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해 나가면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적어본다. 나를 감정적으로 고조시키고 흥분하게 만들 수 있는 긴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 모든 행동을 취하면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자신감, 당당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인간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것이다. 2년, 3년, 5년 후에는 내가 꿈꾸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긴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개의 단계를 쭉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면서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우리는 작은 삶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고통과 기쁨을 무엇에 연결시키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연상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습관, 무의식, 그리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터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